영화병동 24시. 안녕하십니까.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다큐멘터리 동물 원으로 찾아뵌 영화병동 24시. 저는 조성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학생교육원 교사 김주광입니다. 좀 주제가 무거운 다큐멘터리로 다시 왔습니다. 다큐 영화. 예예. 작년에도 화제가 됐었죠. 환경영화제라던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화제가 됐었던 왕민철 감독님의 동물 관련 다큐죠. 제목부터가 동물 콤마 원이죠. 의미심장합니다. 의미심장하다. 예예. 영어로 된 제목을 보니까 가든 콤마 한 다음에 주얼로지컬 원. 가든이 훨씬 더 중요해지죠. 영화를 보다 보니까 뒤에서 머리서 찍은 롱샷. 동물원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게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영화긴 한데 더 스토리라기보다는 실제 청주 동물원 현장에서 사육사분들 동물들의 삶의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겪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정말 담담하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동물들이 특히 야생 동물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 사육사들이나 수의사분들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 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사실 우리가 잘은 몰랐잖아요. 내부를 공개했던 동물원이 없대요. 여기가 네. 최초라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동물에 대해 그리고 네. 동물이 존재하는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동물원이란 공간에 대해 생각을 하게끔 네. 던져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 동물들이 나와요. 삭, 호랑이, 앵무새, 표범, 독수리, 그다음에 네. 물범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일단 네. 저는 재밌게 봤고요. 동물들 굉장히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유익도 있었고요. 저는 이 영화를 봤었을 때 동물원이라서 동물들을 실컷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동물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이고요. 사육사를 보는 이야기예요. 사육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생이란 무엇인가, 사육사의 철학과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긴 거리를 두고 찍었어요. 거리감이 있습니다. 인물이라던가 동물에게 깊숙하게 쑥 들어와서 보는 게 아니라 철창 넘어라서라던가 일상생활하는 오토바이 시동 걸 때 잘 안 걸린다, 먹이를 준다, 내가 돌봐왔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갑자기 나를 공격한다, 그런 상황들은 멀찌감치 있었지 거리감을 둔 영화. 사육사분들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애환, 동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툭 던지듯이 보여줘요. 궁극적으로 이게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건 모르겠지만 사육사분 중에 한 분이 대화 주고받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 농담인데 야,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너도 여기 갇힌 동물 같다야. 뭐 이런 멘트를 툭 하시는데 네. 그분도 그걸 들으시면서 그냥 씩 웃고 네. 나 동물 같아? 뭐 네. 여기 있는 거 같아? 뭐 이런 느낌의 주고받는 게 있었어요. 많이 동화되고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투영된 것들을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네.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오토바이 시동 거는 네. 거 별거 아닌 장면인데 그 오토바이 시동을 거는 걸 배우는 분이 유일하게 한 분 나왔던 여성 네, 사육사분이셨어요. 좀 막내 네, 이런 그렇죠. 느낌이라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이었죠. 이제 막 배우는 닭을 치면서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닭 손질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되게 못해요. 그렇습니다. 닭 손질을 네. 이렇게 막 어설프게 하고 네네. 영화 막바지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닭 검성이 손질을 됐죠. 터 예, 네네네, 예, 그렇죠. 검성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네. 사육사분도 함께 성장을 했구나. 뭔가 네. 저 혼자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네. 저만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예. 저도 예, 인상 예. 깊었던 대사 중에 하나가 철창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동물원에 갇힌 동물이 된 것 그쵸, 같아요. 예. 인상을 얘기해줬을 때 가둔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재밌게 봤었던 SF 단편 소설이 있거든요. 우리라는 소설이에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니까 우리들이 아니라 케이지죠. 케이지. 케이지. 외계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납치해가요. 외계인들이 행성으로 데리고 가서 동물원에다 가둬놔요. 사람들이 날뛰는 거죠. 우리도 너희 같은 지성인이야, 가두지 마. 딱 날뛰어요. 근데 얘들이 가만히 보고 웃기만 하면서 구경만 와요. 우리가 지성이 있는 그 생명체라는 보여줘야겠다라고 해서 피타고라스의 삼각형 정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웃기만 해요. 나중에는 인정을 하고 풀어줘요. 왜 풀어줬냐면은 다른 우리에 있었던 쥐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프로 엮어서 조그만 우리를 만들어서 쥐를 거기다 가둬서 키우기 시작했어요. 걔들 얼른 빼준 거예요. 미안하다. 너희들도 우리 같은 지성이 있는 생명체였구나. 가둔다는 행위 자체, 이게 과연 이게 지성인가? 그게 아니라 가둔다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파괴적인, 인류가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한다, 그런 발로에서 나온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신 이 딱 말씀하신 게 이 영화의 어떤 전반적 주제로 관통하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네. 첫 부분에 다이렉트하게 나옵니다. 동물원이라는 거의 존재 자체가 아예 사라져야 한다, 동물원 네. 없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거기 나오시는 수의사분도 굉장히 동의하는 듯한 네네. 말씀하세요. 근데 반면에 황폐화되고 살 공간이 점점 없어지고 멸종 위기에 닥치고 실제 멸종한 동물들도 많은데 네, 서식지가 없어지면은 동물원마저 없어진다면은 더 심화될 것이고 지금 한마디로 동물원은 일종의 필요악 같은 상황에 있다라는 거를 영화에서도 다이렉트하게 일단 깔고 예. 가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독수리도 예. 잘 보여주죠. 배경은 충주 동물원인 충북 야생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 야생동물센터에서. 우리가 삐뚤어진 애를 잡아오게 돼요. 얘를 야상에 다시 풀어놔봤자 죽을 것 같으니까 아예 여기서 포동포동하게 살찌고 있는 멀쩡한 애랑 트레이드를 해서 얘를 야생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멀쩡한 그렇죠. 애를 불이가 비뚤어져서 먹이를 잡을 능력이 없는 애를 그렇죠. 동물원에서 키우자. 이 전형적인 좋은 일이에요. 아주 전형적으로 또 선순환되어 네. 좋은 예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동물, 모든 개체에 대해서 사실 이런 이상적인 게 이루어질 것은 네,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네, 참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고민이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정말 고민할 문제가 맞구나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네. 예. 아 용어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는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짖지만은 동물권이라고 해봤자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동물의 인권이라고 풀어쓰지만 정확한 용어도 아니고 우리가 인형을 볼 때 사람 모양이기 때문에 인형이라고 생각했는데 곰몰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곰 인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동물의 권리를 표현할 말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도 우리가 가족처럼 15년 동안 같이 지낸 멍멍이가 있는데 누군가가 잔악하게 얘를 죽였을 때 처벌할 법이 전혀 없죠. 예. 동물의 권리는 없기 때문에. 예. 여기서도 명백하게 보여주지만 동물을 아무리 아껴도 동물은 동물원의 상품이에요. 다 가격이 매겨져 있고 생명이 닿으면 당연히 처분하는 형식이 되는 거고 물개 막내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다른 동물로 트레이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현실을 보여주죠. 작게 보면 우리 마트에서 팔고 있는 갇혀있는 조그만 애완동물 취급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동물도 여러 사례가 나오는 네네네. 마음을 찡하게 했던 건 역시 네. 호랑이, 예, 호랑이. 박라미, 예, 박라미. 박라미였던 것 같아요. 박라미로 말씀드리자면은 18년간 무려 동물원에서 90년대 말이었던 것 같아요. 99년에 개장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99년에 네. 개장하면서 네, 항공 박람회가 예. 열렸는데 그 기념으로 데려온 두 아기 호랑이 항공이와 박람이 가장 거기서 오래된 동물 중에 하나였는데 마지막에 거의 죽기 전에는 욕창에 허리 디스크에 하반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거를 수술을 해줘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것 갖고도 논란이 많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영화에 대해서 동물원은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응축시켜 놓은 장면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얘 그냥 죽게 두는 게 오히려 얘를 위한 것인가 네. 아니면 그래도 살리기 위해 최대한 수를 써보는 게 나은 것인가 그래서 결국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성공적이었다 어떻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바로 그 다음 씬이 플래카드가 걸려있는데 박람아 고마워 20년간 나눈 추억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박람이가 죽은 거죠. 네. 그거 보면서 바로 이어서 99년 화면이 나와요. 네. 박람이가 아기 때 네. 막 막 젖병 같은 거 먹고 어린 친구들이 막 만지고 막 쓰다듬어주고. 그 장면이 딱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뭔가 되게 몸에 막 울컥하고 뭐 약간 소름 돋고 네. 뭐가 찡 오더라고요. 사육사분들 이야기 중에 가장 전 눈에 띄었던 대사 중에 하나가 야생은 아무리 보살펴줘도 결코 자기 곁을 내주지 않는다 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동물원이란 다큐멘터리의 대척점에 있는 거는 동물농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동물농장을 굉장히 좋아해서 예.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예. 챙겨보고 김선원 선생님께서는 시끄러우니까 당장 꺼라라고 맨날 핍박 받으면서 이제 봤었던 그런 방송인데 그 방송에서는 동물원하고 같이 비교해 보자면 야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의인화를 시켜요. 그래서 얘는 그냥 돌아다니고 동물 찍었을 뿐인데 성우가 귀여운 목소리로 개그를 치고 핑크빛 폰트로 여러분 또 만나요라고 하니까 마치 얘가 사람인 것처럼 사람한테 다하게 만들어줘요. 하지만은 여기서 보여주죠. 아무런 대사 없이 멀뚱하게 사육사를 바라보기만 하고 영화 맨 마지막에 동물들이 돌아가면서 카메라를 응시했거든요. 그 밑에는 당연히 핑크빛 노래도 없고 핑크빛 자막도 없어요. 그냥 카메라 응시할 뿐이죠. 너희들이 종의 보호를 피해서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개체인 나는 너희들이 필요 없어. 야생은 익숙해지지 않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를 오히려 마지막 장면에서 극렬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인간이 아닌 거죠. 우리 인간이 외로워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할 뿐이지 동물원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예. 혹시 우리 2화 때 스탠바이미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네. 스탠바이미의 배경이 59년인데 지금의 우리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에 놀랐다고 한다면 예.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브뤼셀에서 58년까지도 흑인들이라던가 원주민을 잡아다가 동물원에 가둬놓고 구경거리로 했었죠. 58년까지요? 그렇습니다. 헐. 그런 사진이라던가 벨기에 동물원 흑인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기만 하더라도 자료 화면이 많이 나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흑인은 백인의 입장에서 코카소스인의 입장에서는 동물원에 가둬놓고 봐야 될 동물이었던 거죠.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없어지고 잘못됐다는 거 알았죠. 네. 어떻게 보면은 동물원이라는 야생동물을 가둬놓는 것도 그런 수순으로 추억으로 사라져 버려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작품이 많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화두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영화랑 좀 관계없는 질문일지도 모르는데 저는 문득 이 생각이 들다가 프랑스에서 어느 네. 대학교 논술 시험으로 나온 문제라고 하는데 네, 바칼로 대학. 예, 그 대학인가요? 수능 이름입니다. 수능. 예. 별거 다 하시네. 아이고. 예, 대단하십니다. 예. 동물의 고통과 인간의 고통을 비교하면서 동물이 고통을 받을 때 네. 어쨌든 동물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지성, 인지력, 뭔가 인지하는 능력이 있고 없고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은 이렇게 딱 해서 육체의 고통을 느낄 때 정신적으로 인지적으로도 내가 다쳤군 하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동물들은 네. 어쨌든 딱 다쳤을 때 그 신경적으로 네. 뇌에 전달해서 고통을 느끼는 건 맞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이 그 고통을 내가 지금 여기를 다쳐서 고통받고 있군
이라는 이런 인지나 생각으로 전이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정말 동물력으로서 네. 그 고통을 느낄 뿐.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과연 누구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이냐 이런 질문. 아주 재밌는 질문이네요. 예. 인간은 시간 개념이 있잖아요. 시간 개념이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아니라 언제나 미래를 보니까 과연 나는 다쳤기 때문에 결국 흉터로 남을 거야. 나는 불구가 되겠지. 예. 이거는 썩을 거야라는 걸 미래에 대한 망상을 증폭시켜가면서 그런 걸로 고통받을 것 같은데 동물은 그런 면에서는 현실을 앓고 있을 뿐이라고 보여지네요. 아, 그러니까 인간이 좀 더 고통스러울 거다. 네, 머릿속에서 불필요하게 고통스러워한다. 불필요하게 고통스러울 거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은 당연히 없겠죠. 네, 그거 예. 논리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는 거니까 이 답은 없는 예, 겁니다. 어떻게 예. 보면 또 반대 관점에서는 네. 동물들은 한없이 네. 자신들이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게 고통인 것조차 어떻게 보면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인간의 관점에서 더 큰 고통이라는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영화에 대해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리는 게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수의사분들이나 사육사분들이 어쨌거나 네. 이 동물이 받는 고통, 네. 자신들이 고통스럽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 네. 이 동물들의 고통에 대해 마치 인간의 고통이냐 나의 고통이냐 네. 공감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찐득하게 이렇게 사실 막 우는 장면 이런 것도 안 나와요. 수의사분들이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정말 이분들은 이 동물을 사랑하고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막 네. 이런 느낌이 이렇게 팍팍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인간이 뭐 더 고통스러운 일인 건 모르겠지만 아 이걸 같이 공감해줄 수 있는 인간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름답구나. 네, 그래서 또 인간이 이런 역할을 해주기에 어떻게 보면 또 문명이 이미 이렇게 다 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좀 돌아갈 수 없어요. 원시 시대로 돌아갈 네.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라면은 네. 어떤 인간의 이런 것들이 자연과 네. 또 같이 공존하는 네. 시발점이 네.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현대 문명이 과거로 돌아가려면 영화적 상상력에선 좀비 아포칼립스밖에 없죠. 예. 좀비가 한번 창궐해서 문명을 다 밀어주지 않는 한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동물 중에서도 한번 눈에 띄는 게 최근에 화제가 됐었죠. 삭은 요즘 유행에서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하얀 삭 리얼기요. 아닙니다. 요즘에는 삭은 예. 칙이라고 불러야 돼요. 칙이요? 예. 왜요? 한국 현대 반려재 추위에서 산에서 여기는 보호종인 삭이 살고 있습니다 표지판을 붙이려고 했는데 그거를 출력하고 판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보호종인 칙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사진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붙인 게 화제가 됐어요. 그런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서는 삭 대신에 칙이라고 불러주는 게 또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거 혹시 약간 개그인 건가요? 개그라기보다는 예. 요즘에 뭐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런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예. 혹시라도 저희가 삭과 네. 칙을 이제 혼용을 삭과 하더라도 칙, 이게 전부 다 예. 의도된 겁니다. 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삭과 칙. 예. 김선아 PD님께서 자료 영상 같이 집어넣을 거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공지진이 보이는 김선아 선생님의 원래 김종호 선생님께서 좋아했던 영화 중에서 쥬라기 공원. 쥬라기 공원. 예. 그 대사가 겹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공룡들이 전부 다 생식 능력이 없게 수컷인 암컷 단일개체로만 만들어졌는데 결국엔 자연상으로 도망친 애들이 알을 낳았는데 자연스럽게 성별이 나눠지면서 자연적으로 번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말콤 박사가 생명은 방법을 찾는다라는 명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생명은 방법을 찾는다. 네. 근데 그런 줄 알았어. 옳거니 그렇지 생명이라는 건 살아갈 방법을 찾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동물원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범 아기가 나왔는데 부모가 떨어뜨렸고 따로 만들어 놓으니까 음식을 못 먹잖아요. 네. 가르쳐줘도 아주 힘겹게 가르쳐줘야 먹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해서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다 아는 게 아니라 못 가르쳐지면 죽기도 한다라는 것도 여기서 좀 처음 알았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인류 멸망 보고서를 네. 얘기를 할 때 학생들 간의 토론이나 네. 이런 걸 활발하게 펼칠 주제가 영화가 대표적이었는데 이 다큐 영화 역시 지금 저희가 딱 얘기한 거 네. 과연 동물에게 어떤 네. 동물원 혹은 인간의 손길 이것은 필요악인가? 네.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네. 그게 동물이나 자연에게 더 유익하고 더 자연스럽게 모든 걸 순환되게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걸 두고 네. 좀 학생들이 얘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도라는 말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그런 네. 용도로 이 영화를 학생들과 함께 보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면 중에서 예. 동물들을 볼 때 모든 아빠들이 아주 어린 애기들을 무등을 태운 다음에 구경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자녀를 위한 교육 용도로 보통 많이를 하고요. 실제 동물을 이렇게 고통을 받아가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교육을 빙자한 과학행위를 하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네, 참. 예. 갑자기 또 여행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네. 아프리카 다녀오시지 예,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제 또 아프리카 세렝게티 예, 투어. 예, 세렝게티와 옹고롱고로라는 음. 두 곳에서 사파리를 했었는데 네. 그때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아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동물원이다. 개념이 아예 반대잖아요. 예, 가두어 놓은 걸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동물들의 그 거대한 영역에 우리가 공간에 우리가 예. 잠시 이렇게 예, 몰래 예. 정말 예, 섣불리 내리면 잡아먹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화장실 가기도 무섭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화장실로 설정한 공간이 있는데 네. 그 농담반 진담반 가이딩 하시는 분이 네. 가셔도 좋은데 이렇게 먹힐 수도 있다. 네네네. 뭐 이런 말씀을 실제로 하시면서 그렇죠. 어디 숨어 있을지 모르죠. 덜덜덜 하더라고요, 진짜. 네. 예. 근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 세렝게티보다 그 옹고롱고루라는 그 사파리가 진짜 기억에 남는데 네. 너무 멋있었어요. 세렝게티보다 동물을 훨씬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한 공간에서 이렇게 주위 쫙 둘러보면은 네. 진짜 몇백 마리가 그냥 막 있는 그런 음. 곳이거든요. 거기서 아 이게 진짜 어떤 자연의 힘이고 이게 자연이구나. 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런 면에서도 좀 더 와닿았는데 아 이게 뭐 너무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을 네. 정말 다 없애고 동물을 원하지 않죠. 예, 예. 동물을 보고 싶다면 아프리카 가서 예. 그래서 봐야만 하는가. 예. 증강현실이라던가 이런 게 예. 주목받는 게 자유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그 마포에서 갤러리 했었을 때 예. 어떤 한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왔었을 때 그때 그런 어떻게 보면은 동물과의 관계 단면을 본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마르시고 피부가 하얀 젊은 어머님이 아주 어린 한 두세 살 정도 된 자녀랑 같이 왔는데 그때 다른 오신 분이 아주 새끼 강아지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꼬마애는 너무 관심이 가니까 만지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도망다니니까 어머니가 그걸 잡아서 보여주는데 하얀 손에다가 빨간 매니큐어를 칠했는데 작은 강아지 목덜미를 잡아서 꽉 마치 독수리가 낚아채듯이 움직인 다음에 들어 올려서 자기 자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 귀여워 강아지다라고 하는데 그 강아지 너무 아빠가 비명도 못 지르고 발버둥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꼬마는 그 기세에 무서워서 뒤로 도망치지만은 꽉 잡은 흰 손 이게 인류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지금도 강렬하게 남는 기억입니다. 아, 그러네요. 역시 남다른 예. 뭔가 바라보시는 게 네. 남다르십니다. 네. 제가 많이 배웁니다. 아이고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많이 배웁니다. 예. 좀 더 우리 생활을 확장시켜 보면 마트에서 투명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서 있는 작은 동물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육사분들이 꼭 하시는 이야기 중에 자연은 자연의 거대함을 경외해야 하는 그런 장소여야지 동물을 조롱하고 돌을 던지는 장소가 아니다. 그분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던진 돌을 치우는 거예요. 우리들이 많이 반성해야 되고요. 먹이도 주면 안 되고 먹이만 주는 게 아니고 비닐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돌과 비닐을 못 먹으니까 그런 거 더 이상 주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서 논의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